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가 좀 여러 가지 집단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더스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파산 사건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산 사건에 대한 오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파산 절차를 이제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경우에 과연 신청한 채권자와 그리고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파산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그때서야 채권 신고를 하는 채권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신청한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파산 선고 당시에 이미 파산법원에서 신청 채권자들 채권을 이미 어느 정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채권 신고가 용이하고 또 채권이 부정당할 가능성이 작은 반면에 채권 파산 절차가 진행돼서 파산 관제인에게 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도 저기 문제가 있다 아니면 그 파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유로 부인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파산 신청을 내가 스스로 왜 해야 되나? 그냥 뭐 다른 사람들처럼 선고가 되면 그때서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집단소송, 다단계 사건, 조직적 금융범죄에 대해서 파산 절차라든지 아니면 채권자 신청이 청산형 회생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법은 그런 경우에서 신청한 채권자가 다른 나중에 파산 절차에서 참여하는 채권자들에 대해서 또 불리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산 신청 비용이나 예납금의 경우에 나중에 돌려주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파산 신청을 하는 그 예납금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법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어떤 실무가 좀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손실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이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본인 것도 위함이긴 하지만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자들이 뭔가 애를 써주셨고 그런 애 써준 거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파산 절차에 무임승차하려는 분들이 사실은 무임승차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에 채권 신고로 파산법원에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채권자들, 파산 관제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인정을 받지 않게 되면 조사확정 재판 같은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우는 어차피 자기 사건을 위해서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종의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것보다는 파산 신청인의 처음에 같이 참여해 주신 게 이런 집단 소송의 경우에는 훨씬 유리하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파산 신청과 관련돼서는 예납금까지도 생각해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받는 대신에 성공 보수금을 많이 줄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채권 신고와 배당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낮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이제 파산 선고가 가까워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의를 받는 것도 이제 법무법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절차 진행과 관련돼서 이제 파산 선고까지는 지금 이미 있는 이제 11만 원의 파산 채권자 대리 비용으로 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선고 이후에는 저희 법무법인의 어떤 리소스를 생각해서 이제 33만 원으로 올리자고 부득이하게 내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저희한테 연락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산 신청했을 경우에 그 가해자인 채무자 회사라든지 가해자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빨리 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채권자 신청이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뭐 민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사자 처분권인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이제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합의라는 거는 일단 채권자들의 채권을 어느 정도 금액에서 빠르게 변제를 하고 변제를 받았으면 이제 민형사상 이의제기나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죠.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파산 선고가 나기 전에만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나 많이 그 소위 말하는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전액 배상을 해야만 뭐 파산 선고를 취하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나중에라도 파산 선고가 됐을 때 이 전액 배상 받은 사람들이 너무 다른 채권자들에게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파산 신청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인들은 뭐 예를 들면 60% 70% 변제받으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다 찬성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취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법률적으로는 그 법무법인의 뭐 조정 권한, 파산 신청의 취하 권한까지 다 갖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위임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게 다 여쭤봐야 되고요. 그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분의 경우에는 남겨두고 이제 나머지 분들에 대한 파산 신청을 취하는 형식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이 다 취하가 안 되면 상대방도 뭐 합의를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합의는 파산 선고 전에만 할 수 있다. 파산 선고 후에 되면 파산 관제인이 모든 처분 권한을 가지고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사적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합의에 있어서 전액 합의는 좀 어렵고 그리고 신청인 전부에 대한 합의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파산 신청이 됐을 때 아까 말한 이제 신청인들이 그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더 차이 나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린 이제 파산 신청 취하를 통한 합의 외에는 없다는 말씀 드렸고 두 번째로는 파산 채권 신고나 이런 거에서 스무스하게 파산 관제인에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파산 절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많이 문의가 있는데요. 파산이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 회사라든지 관계사들이 다 영원히 재기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걸 좀 잘 모르시는데 지금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에 납부한 돈은 사실은 14개의 자회사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자회사에 대해서는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이 대여금 혹은 투자금 등의 어떤 형식으로든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파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에 이게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뭐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영업 계속을 할 수 있도록 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건 굳이 파산을 안 시켜도 되고 회생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해서 파산 절차 중에도 회생이 가능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파산 절차를 하느냐? 무엇보다도 여러 피해자분들이 낸 돈이 어떻게 흘러갔고 과연 지금 이게 지속 가능한지를 공적인 법원 절차를 통해서 확인받는 겁니다.
뭐 이상은 회장이나 아니면 그 뭐 그 집행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은 뭐 이건 재화 거래고 뭐 무죄고 지속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파산 절차에서 할 수 있고요. 제가 그 비용도 너무나 싸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시더스와 관련돼서 뭐 지금 형사 판결도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뭐 파산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지금 절차 진행이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뭐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락 자체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희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10분, 15분 정도 상담하는 것도 다 돈을 내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뭐 수임을 하지 않는 분들께까지 하나하나 개별적인 상담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심리 종결일이라고 예상하는 25일 올 9월 25일까지만 11만 원으로 채권자 대리를 하고 그 이후로는 33만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지금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 지금 법무법인이 이제 시더스와 관련된 이 어떤 뭐 업무라는가요? 그게 지금 리소스가 너무 많이 잡아먹히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비용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 올리게 된 거는 기존에 있는 수임자분들에게 좀 더 뭐 채권 신고와 관련돼서 자료도 좀 더 확실시하고 파산관대인과의 업무 관련한 내용도 조금 더 지속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금액이 33만 원 하다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러면 이제 아니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라고 문의할 수도 있는데 시 그 당시의 시기와 그리고 법무법인 업무 보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나중에 더 비싸질 수 있고 나중에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만약에 이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안 드셔서 파산 그 뭐 위임을 취하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저희가 뭐 홧김에 뭐 어떤 분의 경우에는 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뭐 11만 원을 다 돌려드릴 수도 있고 또 이미 근데 저희가 보수를 지금 받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진행된 것 때문에 더 이상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위임을 철회하시면 이제 성공 보수를 바라고 한 건데 그 너무 작은 금액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못 돌려드리는 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산 선고가 났는데 돌려달라 이거 뭐 위임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계약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여러 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이 뭐 위임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뭐 빠르게 처리해 드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기 있기 때문에 너무 저희에게 뭐 전화를 많이 주시고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뭐 일부 돌려드리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시기를 좀 조율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시더스 관련돼서는 그래도 법원이 전향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채권자 주도의 파산 절차에 대해서 좀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빠르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어떤 매뉴얼을 시키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 피해 혹은 다단계 피해, 다수 피해자 범죄에 대한 그 피해보호 법제도 연구회 학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제 2회 세미나도 개최했는데 올 연말쯤에는 2회 세미나를 통해서 찾아뵙고 그때는 좀 더 학회로서의 실질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